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하나 파헤쳐야 될 현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채 의혹,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를 하시고 정말 앞장서서 파헤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한정혜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방송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알고 왔습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심우정 총장 네. 이 딸 특채 의혹, 이거 좀 개요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의혹이 좀 불거져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개괄적인 상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일단 시작은 이제 네, 뭐 작은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보로. 예, 대개는 다 저희가 그렇죠. 뭘 파는 것이 네, 작은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제보가 해서 왔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뭐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고 네, 조금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네, 드러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증빙이 된 이후에는 저희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한 2번 정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다.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외교부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예, 국립외교원. 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그럼요. 네, 여기에 기간제로 연구원을 모집을 합니다. 한 10개월, 뭐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네. 왜냐하면 이제 국립외교원이라고 하는 게 뭐 대학생 서포터즈도 운영도 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것들을 외교 업무와 관련한 것들을 알리는 아카데미 같은 것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네. 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아. 그 지원 인력을 2021년부터 네. 한 명씩 뽑았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한 8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 네.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을 뽑는데 그래도 이 분야를 조금 교육 운영 지원이 네. 가능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또는 잘 소통이 되는 뭐 커뮤니케이션 학을 했다든지 네. 뭐 인문학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그게 아니면 조건이 있죠. 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예. 학사 학위를 가지고 실무 경력이 한 2년 정도가 된 사람을 네. 대상으로 해서 21년부터 한 명씩 뽑아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시 저희가 발견한 건 심우정 총장의 딸은 이 당시 요 시기에 그때가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네.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연초니까. 네, 연초니까. 또 특히. 졸업 예정자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석사 학위 소지자는 아닌데 왜 이게 됐을까? 왜냐하면 채용 공고에는 확실하게 네. 석사 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학사로는 그게 어려운 것이 경력이 또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경력이 또 2년이 안 된다. 네, 국제학을 했고 뭐 예. 어쨌든 이제 인문학을 크게 보거나 사회학을 크게 보면 그 해당이 되니까 해당되는 학과를 졸업해서 경력이 2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안 됐어. 안 되어서 예. 아마 석사 학위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하는데, 뭐 어쨌든 석사 학위 예정자와 석사 학위 소지자는 완전히 다르죠. 채용 시장에서는. 그럼요. 다르죠. 다른 다릅니다. 평가를 당연히 예. 받는 것이고. 대개 예정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 공고에 명기를 합니다. 맞아요. 졸업 예정자. 그래야 예정자들이 다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졸업 아이고. 예정자 포함이거나 그게 네. 아니면 자격 요건을 얘기할 때는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시점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이제 응시 자격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예. 워낙이 채용 시장에서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근데 졸업 예정자였는데 어쨌든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8개월을 근무를 하고 그만두시고 네. 올해 초에 외교부에 취업이 되어서 지금 신원조회 중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신원조회라고 하는 건 결국 면접까지를 다 보고 이제 최종 마지막.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원조회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되는 건데 신원조회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 근무했을 때 채용될 때 이미 신원조회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예. 바로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외교부 거는 조금 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외교원도 이상하지만 외교원은 이제 자격 요건이 아예 안 됐는데 아. 외교부는 자격 요건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외교부에서 공고를 냈었던 거는 경제학 관련한 석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아, 이것도 있네요. 실무 경력. 예, 실무 경력. 2년. 이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외교부에서. 외교 정보 일과에서 네.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어허. 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올해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요동칠 거기 때문에 경제안보 외교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경제 분야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합니다만은 네.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또 급하게 어. 그때 정보를 스크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할 수 있겠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채용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했는데 경제 관련해서 당사자가 있었겠죠. 최종 면접까지를 봤는데 이분을 불합격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 불합격 처리를 했냐? 저희 원실에서 물었더니 우리말을 잘 못한다. 아, 우리말을 한국말을 잘 못한다? 네, 그 얘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냐?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예. 학교를 쭉 하고 오히려 제2 외국어를 좀 할 뿐이지 우리말을 잘 못한다는 게 도대체 전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쨌든 이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본 사람을 불합격 처리를 해버리고 예. 그리고 재공고를 내는데 어허. 보통 이제 재공고를 내면은 뭐 불합격을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재공고를 내면 경제 관련한 석사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경제 관련 석사를 다시 재공고를 내면서 기한을 좀 넓게 잡겠죠. 그렇죠. 너무 사람이 숫자가 적게 왔다는 예, 예. 얘기거든요. 재공고하는 이유라면 그렇죠. 예. 그럼 뭐 기한을 연장을 예. 하는데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외교부에서 사람 뽑을 때 1차 기한 연장, 2차 기한 연장까지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예, 맞는 사람이 예.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데 기한 연장이라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응시 자격을 바꿉니다. 경제 분야에서 예. 국제 정치 분야로. 경제 분야에서 국제 정치. 네, 근데 완전 이제 다른 상황인데.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와 완전히 대상이 국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원자들이 심 총장의 달라지는데. 딸이 전공한 것이 국제 협력 예.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심 총장의 딸이 총장 딸이 면접까지 보고 신혼조에 들어갔다. 그래서 네. 경력을 그럼 뭘 인정했냐? 경력 경력이 있어야 요건을.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지난해 2024년 2월 말에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5년 1월이면 2월이면 1년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네요. 그간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립외교원 8개월 경력밖에 없거든요. 식무 경력. 네. 확실하게 어허. 급여를 받는 경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대체 뭐를 경력으로 인정했길래 원래 외교부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실무 경력 2년이 인정된 것이냐. 그래서 그걸 내라라고 했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내고 네. 대검에서는 오히려 그 심 총장은 뭐 이미 개인 정보 그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얼마든지 낼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고도 한참 동안을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냈습니다. 예. 근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3가지를 경력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부와 심 총장이 했던 얘기가 동일한데 다 35개월이라 그랬거든요. 심 총장도 35개월.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경력을 넘어서- 충분하게 예. 요구했다. 외교부에서 인정한 게 보니까 국립외교원의 그 8개월 경력과 8개월. 그리고 심 총장 딸이 보니까 이제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다니면서 국제대학원 산하에 보면 네. 국제학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국제학 연구소 산하에 네. 그 장몬의 유럽 센터, 장몬의 EU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본인은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다라고 경력을 써냈는데요. 1년 10개월. 네. 실제로는 연구 보조원이 아니라 석사 연구생. 연구 보조원이 아니라 석사 연구생이었다. 예, 그냥 예. 그 석사 과정에 있는 연구생인 거죠. 석사 네. 과정에 있으면서 거기 참여해서 그렇죠. 그 뭐 프로젝트를 조금 지원하고 하는 이런 거였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연구 보조원과 석사 연구생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에서는 연구 보조원을 뽑습니다.
따로. 예, 따로 뽑습니다. 예. 국제학 연구소 이름으로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급여도 주어집니다. 네. 한 달에 60만 원이고 아하. 근무 시간은 12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 반 1.5일 주 40시간 기준 했을 때 네. 그거에 근거해서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유럽 센터의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석사 연구생이기 때문에 급여가 주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도 교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와서 하는 지도 교수도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어찌 보면 약간의 조교의 역할 비슷한 그렇겠죠. 교수 그런 이제 것이다라고 보조. 하는 거고 급여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사자가 와서 경력 증명을 떼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장문의 그 유럽 센터에서는 네. 여기에서 어쨌든 이 뭐 연구 보조원의 형태로 해서 뭐 1년 10개월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요구를 네. 하니까 써줬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써준 것을 경력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채용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외교부가 그걸 예.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간에 워낙이 많은 부처에서 행정부 내에 비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아서 네. 2023년 3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전에도 매뉴얼이 쭉 있기는 했지만 이게 확실히,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모든 행정기관은 이 명을 따라라라고 하는 이 매뉴얼에 따라라 그렇게 해서 불공정 시비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만 네. 경력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경험으로 표기를 하라. 아. 경험에 해당된다. 그러면 급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뭐 중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경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사대보험을 냈는지 안 했는지를 아.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라. 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미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대보험 기관이나 네. 또는 근무했던 기관에 급여를 주었느냐, 그래서 소득증명원이 표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뽑아라. 그래야지만이 경력과 관련한 시비에 걸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경력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경력 얼마 민감하죠. 이상을 하게 그럼요. 되는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낸 거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유독 왜 심우정 총장 딸만 그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유연한 잣대를 들이댔냐? 왜 이렇게? 예. 유달스럽게 유연하고 관대한 잣대를 썼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8개월 외에는 네. 사실 급여를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급여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네. 만약에 급여를 안 받았는데 그걸 경력을 인정해줬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권익위의 판단 이런 건 좀 어기는 셈이 되니까. 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익위는 그것을 채용 비리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른다면 네. 심우정 딸은 채용 비리 혐의자, 그러니까 의혹을 가진 뭐 지금 의혹이지만 어쨌든 다 그렇습니다. 조사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개연성,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어, 의혹이 이제 개연성이 조금 좀 네, 차고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와 지금까지 의원님이 이제 쭉 정리해 주셨는데 네. 이게 과연 심우정 딸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이제 시민이었다면 일반 가정의 자녀였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일이네요. 이 자체가. 저희가 이제 네. 우리 당이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늘상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비리 진상조사단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 심우정 자녀 취업특혜 의혹 진상조사단 네, 진상조사단 출범을 하면서 단장을 또 맡으셨고 예. 의원님께서 의원님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조국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검찰은 반출을 해봐라.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앞에 과거에 문재인, 조국을 넣고 그 자녀 이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찰은 반출을 한번 해봐라.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도 그렇고 네. 그 아들과 관련된 채용건으로 거의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의 그 딸 건에 대해서도 예. 검찰이 뭐 수십 명의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압수수색을 뭐 얼마나 했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뭐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탈탈 털듯이 해서 네. 그
경력이든 뭐든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했었었죠. 입시와 음. 관련해서. 그래서 다들 그 얘기들을 하세요. 네. 왜 검찰의 잣대는 이번은 또 이렇게 유연하고 아니 아예 잣대를 대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수처에도 뭐 고발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권익위에도 왜냐하면 그 채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든 기관이니까 니네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권익위. 행정기관이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조사를 해라라고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심각하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을 했다는 것은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걸 또 진상을 규명을 꼭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심 총장 딸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다닐 때 네. 국제학연구소 소장이 지금 현재 주일대사로 나가 있는 박철희 아, 맞아요. 예 대사였었고 그 기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박철희 대사가 국립외교원 원장일 때 네. 국립외교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 취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박철희 주일대사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를 수가 예.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한번 국립외교원은 어쨌든 외교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정보와 관련한 것들이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력을 써냈는데 그 경력의 음. 제일 첫 번째에 국립외교원 근무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10년 전에 근무한 게 아니라 바로 지난해 네. 근무를 해서 11월 말에 끝이 났네. 그럴 것 같으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다. 그러니까 뭐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채용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지난해 말까지 여기 근무했었네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이게 어땠어요라고 하는 얘기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어떤 그러면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지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 저희가 근무하셨던 의원님들, 외통위 의원님들 중에 있죠. 몇 분이 계시는데 예. 몰랐을 수가 없다. 일단 국립외교원에서는 채용이 되고 나서는 알았을 거고 왜냐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 초에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알았을 것이고 퇴직을 해도 그 인사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시 외교부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모를 수가 없다. 네.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다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단장으로서 이제 이 단을 진상조사단을 이끄실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분야로 예. 좀 나누어서 각 상임위별 의원님들 좀 모셨습니다. 뭐 정무위도 모시고 법사위도 모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채용과 관련해서도 국립외교원에 당시 박철희 외교원장 있는데 이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살짝 언급이 됐었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채용 서류 자체가 부적격자인데 예. 된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하. 그리고 이 딸이 흔히 말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햇살론. 햇살론과 관련한 예.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부모가 이렇게 자산가인데 아무리 독립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독립세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마로부터 돈을 3억 5천을 빌려서 그걸로 전세를 산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빌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서민은 이거를 정말 이 돈 얼마 몇백만 원이라도 급해서 그 막 매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들의 경우에는 문과생인데 이과 어. 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민을 생각해 보면 장학금 받은 걸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과 관련한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 이게 채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대출과 다른, 관련한 부분에서도 네, 그리고 상황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과연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네. 누구든지 이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혹도 샅샅이 좀 파헤치겠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분야, 세 가지 분야. 예, 서민금융 대출과 관련해서 네.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하고, 네. 또 하나는 또 딸에 대한 그 채용과 관련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집중 조사를 들어갈 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채용 의혹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라든가 불거져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따져 본다면은 더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그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될 때 이게 우연인가라고 했는데 우연인가? 외교부에 또 이렇게 뭔가가 바꾸어지면서까지 응시 자격을 변경해서까지 네. 경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면서까지 채용이 되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채용과 관련해서 했는데 네. 채용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가 이미 제기된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우연히 또는 뭐 천우신조의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가 이렇게 이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이걸 누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랬을까? 왜 공정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고발해서 이제 수사기관도 뭐 들여다 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행태나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 수사기관이 뭐 적극성을 이렇게 안 띠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에서 어떤 걸 파헤치고 제보 받아서 알려주면 그때 뭘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뭐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장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뭐 저희 오늘 뭐 단장도 단장이지만 단원들이 아주 의지가 의지가. 충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19분 정도 청년들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9명 중에 9명 정도가 7명 정도가 청년의 대상이 되는 구성이. 의원님과 뭐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대학생위원장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년들의 울분이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해서 그냥 쉬거나 구직 활동을 하면서 쉬거나 또는 재취업을 네. 하기 위해서 쉬거나 하시는 분들이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좋은 일들은 특정인의 가족에게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면 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게 네. 세상을 좀 더 투명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네. 저희가 저희 법률위원회와 그래서 저희가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예. 저희 당에서 별도로 별도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음.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단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이제 자료를 또 취합하고 여러 정황들을 아마 또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더 이제 파헤쳐야 된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상조사단의 입장이 또 나올 것이다. 이거 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조금 뭐 힌트랄까요? 아니면은 어떤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신다면요. 저희는 네. 흔히 말하는 약간 뭐 저희는 이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해명 자료, 뭐 브리핑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다. 예.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다. 그러니까 뭐 응시 자격 요건을 바꾸거나 네. 한 사례들이 있다. 예. 그럼 기자들이 그러면 그런 사례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 것이 있고요. 예. 그 결과가 아마 오늘 정도 중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게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얼마나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예. 그다음에 석사 그러니까 학위를 취득 예정자
네. 예정자를 인정해서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 지난번에 저희에게 얘기하기는 한 8건 정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 8건도 그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21년 그 이 국립외교원에 새롭게 만들어진 네. 그 건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헤치려고 하시네요. 그렇다고 예. 하면 외교부는 그 외교부가 했던 그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수사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내일 오전 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마이 TV가 기자회견 현장 또 함께 하면서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뭐 가감 없이 편집 없이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쁘신데 하나 정말 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아 이게 문제구나 알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네. 이걸 좀 파헤치고 나중에 딱 정리가 되고 이러면 또 나오셔서 보고 대회라고 할까요? 보고하는 자리까지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지금 윤석열 선고를 기다리면서 네. 좀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못다한 말씀 있다면 듣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4월 4일 정도가 될 것 음, 같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늦추는 시기로 봐도 11일보다는 4월 4일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냐. 네. 아무리 늦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께서 그 많은 염원들과 울분과 분노를 광장으로 쏟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8대 0 인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 이게 뭐 한 20년 전 사건이 아니고 8년 전쯤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위반했죠. 음, 헌법과 법률을 이번 사건이 네. 중대하냐? 중대하죠. 그럼요. 헌법소의 의지가 있냐? 없죠. 없죠. 예. 음, 뭐 이건 너무 볼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예. 당시와 비교를 해도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한 100만 배쯤 차이가 납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그래서 네. 8대 0으로 파면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간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의가 바로 서는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다만 4월 4일 11시 주문이 나오기 그 전까지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힘을 내고 깨어 있고 또 외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